2장 부자의 고백을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목차 기회에선 학교 시험이 전부는 아니다. 선의의 라이벌은 의욕을 북돋아주는 좋은 촉매제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요식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 두 번째는 현금 장사라서 현금 흐름에서 어려움을 겪을 일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하면 요식업은 운전 자금이 적다. 먹는 장사는 한 번 궤도에 오르면 상승폭이 크다. 주방도구, 요리솜씨, 컨셉 정도만 있으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낮은 투자금으로 브랜드 장사를 할 수 있다. 투자금이 적어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판매 단가가 낮아서 그걸 높이고 싶다면 브랜딩을 하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주먹밥은 한 번 레시피를 만들어서 매뉴얼화 해두면 요리사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정보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먹밥이 아니더라도 매뉴얼화 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노력파 비즈니스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차 부채에선 회사나 개인이 망하는 진짜 이유는 빚 때문이 아니라 수중에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자가 되려면 빚을 지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또한 잘만 활용하면 빚은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시로 만약 1억을 빌렸는데 연 300만 원의 금리를 내야 한다면 금리만 잘 상환할 경우 1억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도 언젠간 갚아야 하는 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금 부족을 막기 위해 빌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 1억은 보험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신용이 안 좋으면 대출을 받을 때 금리는 더 커지기 때문에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차 소유에선 돈이란 계속 소유할 수 없는 것. 전 세계 모든 돈은 지금이라는 순간에만 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로 돈을 계속 소유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돈 쓰는 법을 배워야 하며 부자들은 그 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빚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상대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만 집중하는데 부자들은 부동산 같은 구매한 물건의 가치가 구매 후에도 상승할지를 생각하며 물건을 구매합니다. 바로 그런 생각에 관리해서 부자와 빈자가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가치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가치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물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시장에 내놓았을 때의 가치인 교환가치입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부자들은 이 내재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서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분별하는 힘이란 상대방이나 물건을 신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말합니다. 내가 신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나 물건을 믿어도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중요하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빚과 투자는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빚은 계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반제액이 정해진 것, 투자는 반제액이 상한이 없는 걸 말합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뭘까요? 사업의 장래성, 이윤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입니다. 신용이 돈을 낳기 때문이죠. 그럼 부자는 무엇을 보고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까요? 바로 투자 대상의 지난 경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업의 장래성, 반제 능력은 부차적 요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즉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결과가 좋으면 더 좋지만 설령 실패 경험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스스로 곰곰이 잘 생각하고 실행하는 경험이 곧 신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목차 계획에선 시작한 게 없어도 계획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작게라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지점에 따라 매출이 다를 수 있으며 입지 조건, 업태, 메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매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주먹밥 가게의 장사 포인트는 두 가지. 테이크아웃형과 서비스 제공형이 있는데 각자 특징을 살펴보면요. 테이크아웃형은 서비스 제공형에 비해 종업원이 필요 없고 공간도 적게 들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작은 공간에서도 개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비스 제공형은 점 내에 식사 공간을 제공해야 해서 종업원과 장소가 필요해
초기 자금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운영 형태를 정했다면 그 다음은 시장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의 주요 구매층이 누구인지 등등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시간이 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안의 내용물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업과 장사, 뭘 하든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나 자신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대박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목차, 장사에선 손님의 입맛에 맞는 제품이 준비됐다면 점포를 차릴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장소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번화한 곳을 찾으라고 조언해줍니다. 또한 목표는 숫자로 정확히 계산 가능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출 월 1000만 원이 목표면 2,500원의 주먹밥을 4,000개 이상 팔아야 한다. 그리고 한 달에 30일이라고 했을 때 그럼 하루 133개 이상은 팔아야 한다. 8시에서 20시까지 영업한다 하면 시간당 11개씩은 팔아야 한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개업한다고 해도 손님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반드시 해야 하며 한 명의 손님이 오더라도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 서비스의 상태를 확인하면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팁은 처음 오픈 시에는 홍보를 위해 주력 메뉴를 조금 싸게 팔다가 홍보가 꽤 됐으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와 갖고 싶을 때 돈을 쓰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갖고 싶다는 욕구를 부추겨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업은 운이 좋아야 성공하지만 그 운도 실력이 받쳐져야 잡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 수단으로 또 미디어는 좋은 수단이며 가게를 미디어에 홍보할 땐 돈을 써서 있어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가게 앞에 줄을 서게 한다든가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그 홍보 효과는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상승세라면 점포를 확장해서 매출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 상황에 따라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확장하라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 목차 가격에선 사람의 본성은 돈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은 두 가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냉정해지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해도 죽을 각오로 하면 어떻게든 될 수 있다고 또 책에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브랜드에 대해 얘기하는데 가격 결정권이야말로 브랜드의 힘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싸면 귀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2장의 마지막 목차 5판에선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의 의사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급한 결정, 성급한 대출은 받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나라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좋지만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합니다. 지출되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많아지면 조급해지고 냉정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출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해줍니다. 처음에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제공한다 등의 컨셉을 잡은 게 있다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해줍니다. 확대화와 효율화를 위해 위탁할 것은 위탁할 필요가 있지만 단 그 경계선은 잘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음식이라면 적어도 맛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지금에 얽매이면 안 되고 그 타이밍을 또 잘 판단해야 하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을 만큼 빠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해주면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